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연속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연속이는 이제 급배기 방식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이 급배기 방식에 대한 분류는 개방형, 반밀폐형,密폐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급기랑 배기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다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급기가 실내인 경우, 배기가 실내의 경우에는 개방형이고, 급기가 실내, 배기가 실외인 경우는 반밀폐형, 그 다음 급기가 실외, 배기가 실외면 밀폐형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체크해 두세요. 연소기의 연소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이 연소 방식에 따라서 가스만 이렇게 연소가 되면 이를 확산 연소라고 하고, 얘를 적화식 적화 번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희 라이터 쓰는 거 있죠. 라이터가 얘랑 얘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예혼합 연소는 이 가스랑 공기가 만나면서 연소되는 거를 예혼합 연소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미 분전식, 분전식, 그 다음에 전 1차 공기식 적외선 버너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분전식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전 1차 공기식 적외선 버너는 난로 오븐 그릴을 전 1차 공기식 적외선 버너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암기해 두시면은 한 문제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드려요. 그 다음 노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노즐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노즐을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구 측이 갈수록 단면적이 좁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축으로 나가게 되는데, 액체랑 기체를 저희는 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체는 단면적이 좁아지면서 속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 이유는 Q는 AV, 유량, 단면적, 속도, 이 공식을 보면은 유량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단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기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갈수록 출구가 좁아지게 되면서 단면적 감소로 인해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실생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 고무 호스 있잖아요. 물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쏘면은 물이 그냥 나가는데, 이거를 좁게 그냥 손으로 확 잡으면은 푹 하고 막 나가죠. 그거랑 똑같은 예시를 해당 설명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노즐 구경,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LNG가 LPG 노즐보다 더 굵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LNG는 발열량이 1400kcal이고 LPG는 24000kcal이에요. LNG는 저희가 이거를 메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LPG는 부탄 프로탄이죠. 프로판. 네. 재료가 이건데, 발열량이 LNG는 더 작고 LPG에 비해서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량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발열량이 작으니까 노즐 구멍은 커지고, 발열량이 커지기에 구멍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메탄이 열량이 작기 때문에 구멍이 해당처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는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구형이 작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암기해 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연소기의 안전장치는 소화안전장치, 산소결핍 안전장치, 가열방지장치,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소화안전장치는 사용 중에 이제 불이 꺼졌을 때 이제 가스 유출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이제 가스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를 소화 안전 장치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열 전대식 소화 안전장치라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얘가 열 전대식 소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거 원리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 열 전대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꽃이 감지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금속이 특성에 따라서 이 열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 이게 싸고 간편해서 그건 장점인데 이 소화를 차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용 대용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소형 연소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꼭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이상 연소 및 조치에 대한 거를 좀 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처음에 불꽃이 색깔이 푸른색이고 이제 이 불꽃이 나오는 구멍을 영공면이라 그러거든요. 영공면이 정상인 데에서 불꽃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불꽃 색깔이 붉은색이고 불꽃 색깔이 좀 정상에 비해서 좀 많이 길어요. 얘 붉은색이고 그러면은 얘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황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불꽃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영공에서 나는 게 아니라 좀 띄어져서 나는 것처럼 보여요. 얘를 리프팅이라 그러는데 얘는 이제 불꽃 색깔도 푸른 색깔이고 영공을 이탈을 해서 리프팅. 네 번째 얘는 영공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불이 아래로 나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역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황염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1차 공기가 부족할 때, 그리고 노즐 구경이 가스 공급으로 이제 가대할 경우 이로 인해 가지고 황염 발생. 다음에 이 LPG의 경우는 가스 성분의 변화로 인해 공기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실내 환기 불량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경우, 실내 습도가 증가된 경우, 화염이 저온의 물체에 닿는 경우. 이거 실내 습도가 증가되는 경우 이제 불에다가 물을 뿌려보면은 빨간색으로 되는 게 그게 황염이거든요. 그래서 황염이 발생하는 원인도 중요하고 리프팅의 원인, 이 띄어져 있는 영공에서 이탈을 하는 거는 이제 제일 그 큰 이유가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경우에 리프팅이 원인이 되는데 버너 내의 압력이 높을 때 가스량이 많은 상태에서 댐퍼를 가대하게 하려 혼합 가스량이 증가해서 분출 속도가 올라갈 때 연소실 내 급배기 불량으로 2차 공기가 극히 감소할 경우 실내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서 연소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너가 낡고 연공이 막혀 연공의 유효 면적이 작아지게 되어 버너 내 양이 높게 되어 혼합가스의 분출 속도가 빠르게 될 경우 분출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리프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매칭 시켜서 외워주시면 되시고요. 네 번째 역하. 역하의 원인은 리프팅이랑 다르게 연소 속도가 최대로 돼서 역하가 발생이 되는데 가스 함량이 너무 낮게 되거나 아니면 가스량이 너무 적어서 이제 적은 상태에서 댐퍼를 가되게 열어서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그 다음에 버너 부분이 오히려 고온이 되어서 이것을 통과하는 가스의 온도가 높아져서 연소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경우에 이제 역할 원인이 되고 버너가 너무 낡고 부식에 의해서 연공이 켜질 경우에 분출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 연소 속도가 크게 되기 때문에 역할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는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가스 보일러의 개요 및 종류인데 보일러의 종류로는 급배기 방식에 따른 분류, 온수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 난방 순환에 따른 분류로 그 다음에 콘덴싱 보일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데 이 반밀폐형 강제 배기식을 FE라고 하고 저희가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을 FF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반밀폐형 강제 배기식 같은 경우는 전용 보일러실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급기구를 통해 가지고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공기를 흡입을 해서 외부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만약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점점 얘는 내부에서 이렇게 공기 흡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점점 배기가스를 배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산소량이 점점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람이 같이 두게 되면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FE 같은 경우는 전용 보일러실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밀폐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결을 해서 외부에서 배출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외부로 이제 배기가스를 배출을 하기에 어, 이제 얘는 전용 보일러실을 굳이 설치를 안 해줘도 돼요. 밀폐형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연료율이 상승이 되고 배기가스 및 그 다음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수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온수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뭐 식당이나 이렇게 공장 등이 되겠죠. 얘는 저탕식 보일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일반 가정용 저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순간식 보일러예요. 요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이 순간 보일러랑 저탕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순간 보일러는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온수를 생산을 해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이 가정용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 저창식 같은 경우는 그 순간순간마다 온수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용량에 있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유지도 잘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장을 해놨다가 온수를 이제 쓰는 방식인데 얘는 단점이 유지 관리가 좀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지 관리 비용도 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다음에 난방수 순환에 따른 분류인데 대기계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물탱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향 배관에만 얘를 사용을 하고 값이 싸고 유지관리 편의 측면에서 편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적인 경우 대기계 방식 사용이 유리하고 대기 차단식 같은 경우는 하향 또는 상향으로 난방수를 공급을 해주기에 이 물의 부피를 흡수하기 위한 부품과 공기 빼기 장치가 필요해요.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뭔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물탱크, 시스턴 탱크가 여기 있죠. 대기계 방식에는 얘는 밀폐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공기 빼는 거나 이런 것도 이거에 비해서 대기계 방식에 비해서 쉽지도 않기 때문에 공기 빼기 장치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얘도 되게 중요해요. 콘덴싱 보일러. 이 콘덴싱 보일러 일반 보일러랑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제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찬물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이 가스를 재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쓰고 나서 그냥 버려주면 되는 건데 이 콘덴싱 보일러는 물이 들어가고 1교환기랑 2교환기,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배기가스랑 이제 뜨거운 수증기를 결국은 재사용을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고온가스에 이렇게 열 같은 경우를 이제 배출을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해서 열 효율이 되게 좋고 친환경적인 기술이고 그다음 배기가스의 열을 이렇게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보일러보다는 좀 온도가 낮겠죠. 그렇지만 또 얘는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도 이하 상향 설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응축수를 배출을 하기 위한 이렇게 장치가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얘가 결국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돼 가지고 상향식으로 이렇게 10도로 설치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버려주면 돼서 5도씨로 하향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설치한다, 하향 설치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것도 별도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 아까 FE랑 FF, 반밀폐형, 밀폐형 이거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급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급기구랑 환기구가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얘는 그리고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를 해야 되고 사람이 여기에서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전용 보일러실에 얘를 넣어줘야 되고 얘는 굳이 이렇게 막 밖에서 다 해결을 해서 밖에서 다 배출을 하는 거여서 전용 보일러실이 필요가 없고 밀폐형 보일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효율이 좋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연수기 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